안녕하세요. 아르동키입니다. 예술하는 당나귀 TV가 지난 7월 24일에 1000명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유튜브의 세계를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쉽지는 않네요.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로 시작한 건 대중예술은 물론이고 순수 예술에 대한 취향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영상 기호를 언어처럼 사용하는 시대에 영상 기호에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양 강좌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해서 더 노력해야 하고 여러분의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첫 번째라고 생각했던 허들을 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 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최근에 관심 가는 연예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백의 대가 기사인데요. 아르동키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는 간략한 스토리와 전도연이라는 연기자 때문입니다. 자백의 대가는 전도연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죠. 게다가 사람의 마음을 쉽게 들여다보는 능력자인 마녀 김고은이 전도연을 돕는다는 게 이야기의 골격입니다. 저는 이 로그라인을 읽는 순간 미국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애슐리 주드가 주연한 더블 크라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감됐다가 가석방되면서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명을 벗으려고 남편을 찾아갔다가 남편이 개명하고 자신의 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신감을 느낀 애슐리 주드는 남편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죠. 영화는 더블 크라임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방향의 결말로 치달아갑니다. 아주 재밌고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자백의 대가의 풀스토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더블 크라임과 기본적인 골격에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스릴러 장르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에로틱 스릴러와 범죄 액션 스릴러가 인기입니다. 에로틱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좀 있겠지만 불륜이나 부부의 성과 관련된 스토리를 에로틱 스릴러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가 전통적으로 연속극 기반의 소재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스릴러와 연결시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됐던 마에스트라도 프랑스 원작에서는 음악 예술가의 세계를 그리는 갈등이 주 요소였지만 한국에서 리메이크 되면서는 불륜이 주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2018년에 JTBC에서 방송했던 미스티라는 작품 기억하시나요? 김남주와 지진이가 주연이었습니다. 저는 미스티를 보면서 2002년 미국 영화 언페이스풀이 떠올랐습니다. 리처드 기어와 다이안 레인이 주연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를 연출한 에드리언 라인 감독은 나인 하프 위크나 위험한 정사 같은 에로틱 스릴러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특히 마이클 더글러스가 주연한 위험한 정사는 가볍게 저지른 하룻밤의 정사가 한 인간과 가정을 어떻게 파탄내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주는 잘 만들어진 장르물입니다. 1988년 영화입니다. 2002년에 상영된 언페이스풀도 비슷합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리처드 기어와 다이안 레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출근하던 부인이 사고를 당하는데 우연히 목격한 젊은 남자가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감사를 표하고자 다시 만난 다이안 레이는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죄의식은 가지고 있고 당연히 리처드 기어에게는 비밀을 유지하죠. 그러나 이런 비밀이 오래갈 수는 없죠.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리처드 기어는 남자를 찾아가게 되고 살해 의도가 없었지만 작은 다툼 끝에 남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리처드 기어는 그 남자의 집을 빠져나오지만 아내는 불륜남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륜을 저지른 아내 입장에서는 남자의 죽음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자백하는 일이 될 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합니다.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은 최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리처드 기어는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퇴근합니다. 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서 정차하는 순간 카메라는 이동하면서 정차에 있는 차를 풀샷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차가 서 있는 장소가 파출소 앞입니다. 깜빡이는 신호등과 정차에 있는 차, 그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두 주인공. 미스트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혼자 자동차를 몰고 터널로 진입하는 지진이가 눈을 꾹 감아버리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언페이스풀과 마찬가지로 열린 결말인 거죠. 저는 아직도 미스티가 언페이스풀을 모티베이션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릴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작품이 영화에서는 나홍진의 추격자이고 드라마에서는 이수연 작가의 비밀의 숲이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성공하면서 다양한 스릴러가 만들어지게 되고 최근에는 블록버스터 액션 스릴러 제작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크로스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황정민과 염정아가 주연인데 2005년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와 모티브가 똑같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결혼하는 계기가 됐던 작품인데요. 자, 크로스는 황정민과 염정아가 부부로 출연합니다. 여기서 염정아의 직업은 강력반 형사입니다. 코믹 액션 스릴러 작품으로 기대를 끌고 있습니다. 전도연 배우가 개봉을 앞둔 영화도 있습니다. 제목이 리볼버죠. 여기서 전도연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트리거 워닝에서는 제시카 알바마저도 특수부대 출신의 액션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제시카 알바까지 액션을 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탄식했었습니다. 누명 쓰고 수감됐다가 나와서 복수하는 유형의 스토리나 가족의 원한에 복수하는 스릴러가 많아지면서 여자 원톱 액션이라는 유행을 그대로 모티브한 작품들입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정리해야 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형 스릴러의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르동키는 우리 스릴러가 아직은 1990년대나 2000년대 미국 스릴러 영화의 아이디어와 골격을 모티베이션 하면서 치열하게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형 스릴러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 작품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도전하고 거기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한 가지는 에로틱 스릴러이고 다른 하나는 원톱 여자 액션 배우가 많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1988년 영화인 위험한 정사, 1991년 적과의 동침, 1992년의 원초적 본능이나 1993년 은밀한 유혹, 1995년 폭로 같은 영화의 아이디어를 한국적인 상황에서 재해석하는 작품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전도연, 이한이, 염정아처럼 우리 여자 배우들이 액션은 물론이고 다양한 직업과 역할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여배우들은 이제 시작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시고니 위버, 안젤리나 졸리, 데미 무어, 샤를리즈 테론, 스칼렛 요한슨, 제시카 차스테인, 앤 해소웨이 같은 스타 배우들이 액션 스릴러는 물론 히어로물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일이 없다고 인터뷰하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반성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자, 미스 홍당무의 명대사처럼 사람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는 세상입니다. 전도연이나 제시카 알바가 액션을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을 사족처럼 말해볼까요? 일이 없다고 푸념하시는 배우들은 물론 연예인 재벌이 된 성공한 배우들은 제시카 알바가 주연한 트리거 워닝의 스크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시카 알바는 단순히 출연만 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로 돈 번 재벌 배우들이 강남에 건물 샀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들이 영화에 투자했다는 기사는 언제쯤 쏟아져 나올까요? 끝! 구독, 좋아요.